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8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반전을 이루며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랄까 호감도는 극과 극을 이루면서 지금 주춤 또는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번에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사회평판연구소의 공동조사, 사회평판연구소는 코프라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40%가 나와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조사한 ARS 100%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로 그쳐서 그것도 놀랍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의 아주 강력한 반발이랄까 비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일리안의 조사 결과에서 그보다도 더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히 이 조사는 2주 전에 비해서 지지는 12%포인트 올랐고, 반대,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이 응답이 12%포인트 하락한, 그야말로 그 격차가 2배를 벌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데일리안의 조사에서는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2030 그 MZ세대라 불리는 그 계층의 지지율이 아주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이전 조사에 비해서 18%포인트 올랐고, 30대는 무려 21%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영남과 60, 70대 이상에서만 나오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까지도 확산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보도가 됐거든요. 이 내용은 채널 A가 메인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런 원인이 뭐냐, 물론 정확한 원인은 여론조사만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숨어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층, 이른바 샤이 윤석열이 이번에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계엄과 탄핵에 이르면서 아주 실망하면서 추락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반전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시도, 1차는 실패했는데 지금 2차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설 연휴까지 그 영장 기한이 늘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설 연휴 시작하려면 27일이 설 연휴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기간을 갖고 있고, 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영장을 2번이나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이게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2차에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중앙지법으로 청구해서 만약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이게 발부가 되면 내가 당당하게 그때는 나가서 임하고 영장 실질심사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는 그냥 서울 서부지법으로 청구해서 받았고, 그 비공개된 시한이 무려 설 연휴까지로 돼 있다, 이런 지금 모 언론의 단독 보도까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자, 이러한 무리수들이 연발되는 데 따른 피로감과 중도 보수층의 어떤 반발, 이런 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민주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소추가 시작되는 그
시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그렇게 또 깜짝 발표를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려면 아예 각하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거니까 마땅히 이것은 뭐 기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권에서 지적을 하니까 내용상 다 있는 것이고 그 뭐 형법상의 내란죄는 재판소에서 다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그 강변의 논리를 펼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저런 식으로 무조건 그 헌재 심판을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씨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더 앞당기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여론조사의 반전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지율, 뭐 아시다시피 계속 여야를 통틀어서 1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39.3%로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온 것은 맞는데 이게 직전보다 6.3%포인트 하락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쯤 나왔던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절대 안 찍고 싶은 후보 1위. 이것도 아주 압도적인 격차 42.1%를 차지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를 절대 안 찍고 싶은 사람 순위 2위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홍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 심리도 있을 것이고요. 홍 시장이 또 이 국면을 이용하려는 그 행태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발, 혐오 기류가 좀 있고, 오세훈 시장, 뭐 서울시장으로서 유력한 여권의 잠재 후보이긴 한데 이 오 시장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뚜렷한 입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 입장에 섰다가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 역시 당신도 별로 찍고 싶지 않아. 이래서 그 부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30%대 지지에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뭐 한동훈이니 오세훈이니 홍준표니 하는 그런 여권의 그 후보군들 가운데서 뭐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뭐 5%, 7% 합쳐도 뭐 이재명 씨의 뭐 겨우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난장이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항상요 찍고 싶은 후보가 없다라는 게 30%대 초중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서 이제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고 관망층으로 돌아섰던 그런 지지자들이 항상 30%대를 지금 한 달째 유지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이 다시 치러질 경우에는 이재명 씨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게 30% 초중반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권이 잘할 경우에 이 지지율을 대부분 끌어오면 판세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이재명 씨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이요. 사실은 2월 15일 안에 열려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뭐 국선 변호인 임명됐는데도 뒤늦게야 사선 변호인 뭐 자기 연수원 동기 임명하고 이런 그 누가 봐도 명백한 지연 전술을 펴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30%대 이상이다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지지율 판도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시민 씨 얘기 좀 할게요. 6일 MBC 라디오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마약 먹고 밤새 춤추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들끼리 믿기 위한 이런 조사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마약 먹고 밤새 춤춘다? 참 막말이죠. 그리고 주목할 점, 자기들끼리 믿기 위한 조사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불안해하는 조사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40%대 깜짝 놀란 것이라는 것을 자백했다 이렇게 보고요. 차라리 명태균 씨의 조작 실력이 좋다. 그가 조작했던 데이터가 훨씬 깔끔하다. 아주 깐족이듯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프라라는 곳 한국 평판조사 연구소라는 데인데 이게 엄연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느냐. 극우 유튜버가 운영해서 언론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회사다. 여기서 말하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말하는 거고요. 언론사인지도 모르는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회사 아시아투데이라는 곳입니다. 고성국 씨가 거기 주필로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아시아투데이는 그런 존재가 불투명한 무슨 그 김어준 씨가 하는 그런 유튜버와는 성격이 다른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등록된 엄연한 언론사다는 걸 말씀드려서 그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그대로 누구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 여기서 한 여론조사 보세요. 숱하게 거의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뭐 놔두고 엄연히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폄훼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씨인 겁니다. 유시민 씨는요, 이런 얘기를 김어준 씨의 꽃이란 곳에 그대로 돌려주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같은 운동권 출신이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시민, 참 옳은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기도 참 힘들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떠올려 봅니다. 정말 그렇죠. 유시민 씨, 언행이 가볍다 못해서 아주 입이 시궁창 같은 사람이고요. 품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황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좌파들의 공세 한마디로 자가당착이고요. 아전인수의 극치고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상규의 직설 8번째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